저희는 지금부터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 건데, 이제 근데 그런 거죠. 파이썬으로만 게임을 만들 수 있냐? 이건 아닙니다. 일단은 목표 설정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무슨 게임을 만들 거냐면, 일단은 게임 하면은 한 이 정도? 실제 이 정도이려나? 아무튼 이거는 조정을 할 거고요. 게임 하면 이 정도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주인공이 있을 겁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거죠. 투사체 발사. 우리 약간 그 갤러그 비슷한 걸 만들 건데, 자, 투사체를 발사한다는 거는 그 말은 즉슨 적이 있다는 거겠죠. 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은 랜덤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갤러그 비슷한 거?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단순한 갤러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할 건데, 이거 하는데도 아마 꽤나 어려울 거예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투사체 이미지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적을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게도 또 코드를 짜야겠죠. 그래서 적들은 계속 우리한테 떨어질 거고요. 충돌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목숨이 하나씩 깎인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충돌을 하게 되면은 뭐 얘네 둘이 같이 없어진다, 투사체랑 이 적이랑 만나면 없어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정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 또 다른 방식도 있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투사체로 적을 하나 맞추면은 뭐 스코어가 하나 올라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좀 멀고요. 일단은 이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일단 이거고요.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사실.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할 만한 걸 찾아본다면 꽤 많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뭐 파이썬을 이용하겠다, 웹사이트를 뭐 크롤링 하겠다,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해요. 뭐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다 돼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나서 딱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활용해서 약간 제일 적당할 거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자라고 골랐습니다. 자, 일단 게임을 만들 때 이게 두 가지로 만들어요. 하나는 유니티 엔진이 있고요. 하나는 언리얼 엔진이 있습니다. 아마 게임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마크 정도는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유니티 이런 거 뭔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유니티 마크 이런 거, 유니티 엔진 이런 마크나 언리얼 엔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시작할 때 쓰는 거, 어떤 엔진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뭐 어려운 말들이 좀 많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파이썬이랑은 거리가 조금 멀어요. 뭐 자료 같은 거를 좀 찾아보시면 이 둘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역할이라기보다는 무게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일단 유니티는 접근성이 좋다 이고요. 또 접근성이 좋은데 성능이 별로예요.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뭐 인디게임에서 조금 많이 쓰이고요. 언리얼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별로다. 접근성이 별로라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성능이 좋다. 자, 이런 거는 보통 콘솔 아니면 비디오 게임을 만들 때 씁니다. 근데 이게 이 언리얼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C++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요새는 뭐 유니티도 발전을 해서 언리얼을 얼추 따라잡고 있긴 한데 아마 영원히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그래픽 기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약간 뭐 그런 거죠.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그래픽 뭐 좋은 게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언리얼로 만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간단한 걸 만들겠다 하면은 이제 유니티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우리 뭐 보통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초당 60에서 144 단위가 이런 거예요. 단위 프레임 퍼 세크라고 하죠. 초당 프레임 60 프레임이면은 이제 1초에 60에서 144. 그러니까 이미지가 지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게임마다 다르고요. 설정마다 달라요. 근데 뭐 요새 많이 하시는 뭐 배틀그라운드나 기타 다른 사양 높은 게임을 하면은 보통 처음에 이런 거 설정을 합니다. 이제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이런 거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모니터 사양에 맞춰서. 이때마다 이제 월드를 갱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오브젝트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대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좀 말하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배그를 하고 있어요. 적당한 이미지가 이런 걸 볼까요? 탭에서 이미지 여기. 자, 좀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냥 일단 볼게요. 제가 지금 캐릭터가 한 이쪽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무언가가 또 제 눈앞에 보이겠죠?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냥? 그러니까 오브젝트 업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여기. 그럼 마우스를 돌렸을 때 이 차는 제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제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을 때는 이 차가 안 보이는 게 맞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이쪽을 보는 순간 이 차가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이게? 그쵸?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겠죠. 이미 있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화면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 화면을 오른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차가 이제 저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부드럽게 보여야 될 거고, 그러면 좀 더 화면을 많이 깜빡깜빡 거리겠죠? 이게. 이 차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메모장 있어요. 메모장 있다 치고 여기 맨 끝쪽에 뭐 사람 같은 거 그려서 넘길 때마다 사람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장 넘길 때마다. 이게 메모장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메모장이 만약에 한 10장 된다면 뚝뚝 끊겨서 보일 테고, 사실 애니메이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순서에 맞춰서 실행을 하면은 우리 눈에는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집, 땅, 나무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캐릭터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이 캐릭터는 땅을 뚫지 못해요. 맞죠? 만약에 땅이 이 캐릭터랑 상성이 안 좋아서 막 뚫린대요. 그러면 얘는 아마 한없이 낙하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 게임을 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이 캐릭터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숲 같은 게 있고 뚫지 못하는 이런 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뚫고 지나가면은 그거는 핵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충돌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초에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게임 플레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이게 만약에 1초에 한 번씩 방향 전환을 한다던가 1초에 한 번씩 탄환이 발사된다던가 하면은 사람들 답답해서 이런 게임 못합니다. 1초는 사실 이 게임 상에서는 되게 느린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얘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이 기반이면은 약간 C++은 기계 친화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빨리빨리가 가능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배그 이미지 이런 오브젝트들, 얘는 이런 3D를 그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용량이 필요할 거예요. 또 계산도 필요하고요. 이럴 때는 보통 언리얼을 사용하고요. 뭐 그게 좀 간단한 건 아무튼 유니티를 사용하는데 뭐 아무튼 일단은 지금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만들 건 그냥 이런 거니까. 사실 뭐 언리얼, 유니티 이런 것도 안 쓸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파이썬에서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냐?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있고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자 파이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게임 이라고 있는데 우리 뭐였지?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일단 자 우리 곡선이랑 직선 그릴 때 이런 거 사용했었죠.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만든 게 아니지만 이미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파이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파이게임도 사용자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 엔진이나 뭐 언리얼 엔진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 왜 설명을 했냐? 혹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C 언어나 C++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전반적인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 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뭐 간단하게 이제 파이게임으로 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파이게임.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콜앱으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쓸 거예요. 아나콘다든 주피터 노트북이든 상관없습니다. 파이썬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면 돼요. 수업 이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보시면 아나콘다 설치 하고 있죠.
자, 잠깐 멈추고 설치해 볼게요. 아나콘다. 여기 들어오셔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쓸 수 있는 약간 환경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설치는 이제 아나콘다에서 이거를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 이런 식으로 뜨죠. 이렇게 뭐 이런 거 나오시면 그냥 X 누르시면 돼요. 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따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넥스트 어그리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는 just me 라고 해주세요. 넥스트 하고 이거는 그냥 인스톨 해주시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알아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근데 이게 조금 느리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출게요. 자, 여기까지 설치 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뜨셨나요? 넥스트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피니쉬를 하시면 이제 설치가 다 된 겁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여기서 JU만 쳐도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거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면서 이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실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실 때 이거 끄시면 안 됩니다. 이거 끄면은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항상 이런 식으로 키시고 이거는 잠깐 어딨지? 이건 잠깐 내려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킨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들 들어오셨나요?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new라고 있죠? new. 그래서 파이썬 3 하시면 뭔가 코랩이랑 비슷하게 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도 프린트 컨트롤 엔터였나? 프린트 A. 네, 똑같습니다. 컨트롤 A 실행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파일 뒤로 가보시면은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 그다음 뒤로 가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여기 이렇게 노트북. 그리고 여기 다시 오시면 방금 썼던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얼추 비슷하긴 한데 이제 조금 단축키 같은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 그 링크를 걸어드렸거든요. 주피터 노트북 단축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거는 다 못 외웁니다. 보고 해요 그냥.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셀 열기 전체 저장 컨트롤 S. 그래서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셀 포함, 셀 시프트, 셀 합치기. 그래서 현재 셀 아래 사례 B, 컨트롤 B인가? 자, 그리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뭔가 코드를 작성하고 있을 때는 여기가 초록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누르면 파란색이 됐죠?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쓰셔야 됩니다. B, A, B, A 뭐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 한번 해볼까요? 현재 셀 삭제. 자, 현재 셀 삭제하는 거는, 자, 현재 셀에서 아래로 하는 거는 B고요. 위로 셀을 추가하는 거는 A입니다. 위로 추가됐죠? 그리고 셀 삭제는 DD. 이런 식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축키 여기 다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툴을 깔고 세팅, 뭐 세팅까지는 아닌데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너무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못 따랐다 하시면은 개발자를 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사용할 툴을 세팅을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작조차 못하겠죠. 왜냐, 툴 세팅도 못하는데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우리 이런 거 있죠. 헬로 월드 이런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언어마다 다 이렇게 시작하죠. 헬로 월드라고. 모든 책이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이게 됐다면 툴 세팅이 잘 됐다는 뜻이니까 이제 뭐 괜찮습니다. 환경에 맞게 이게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이거를 뭐 나는 콜앱을 쓰는데 어디 회사에서는 이제 뭐 파이참을 쓰고, 어디 회사는 뭐 VS 코드를 쓰고, 어디 회사는 주피터 노트북을 쓴대요. 근데 저는 콜앱 쓰니까 그러면 아무 데도 못 가겠네요. 여기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회사에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런 회사에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이 있죠. 내 사수가 쓰는 걸 쓴다.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사수마다 쓰는 코드 다르고 툴 다를 수도 있고 회사마다 또 다르고, 어떤 회사는 윈도우, 어떤 회사는 맥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맞춰야 돼요. 내가. 그래서 개발은 사실 환경 세팅이 50% 이상 됩니다. 환경 변수를 잡는다던가 이런 툴 세팅을 한다던가, 아무튼 뭐 이런 거 사용 방법 같은 거 모르면 구글 검색해 보시면 돼요. 다 나옵니다. 이렇게 툴 세팅 같은 거는 안 나오는 게 없죠.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구글링을 조금만 하셔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툴 세팅은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 거예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고